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내가 죽던 날은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와 삶의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무언의 목격자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들 각자의 선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오는 11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혜수 배우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네,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가까이서 뵙는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됐잖아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진짜 이렇게 카메라가 터지는 자리에 오랜만에 온 것 같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첫 선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정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좋게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했던 박지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잘 봤습니다. 조선일보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연출을 하시면서 여성 서사라는 걸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만약 염두에 두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유념하고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일부러 여성 서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펼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되었고요. 어쨌든 자기 삶에서 약간 위기에 몰려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딱히 여성 서사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보신 분이나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의미를 계속 발견해 주셔서 저도 이제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뉴데일리 조광현 기자입니다. 김혜수 씨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삶에 지치고 자존감이 추락하고 남 모르는 상처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영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그 여성 연예인분이 또 비극적인 사망을 하신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 여성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분들에게 필요한 영화라는 이 메시지가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이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일종의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힐링되는 영화가 될 수 있는지, 영화를 또 직접 보신 이후에 뭐 그런 소감이라든가 그런 것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했을 때 아마 시기적으로도 제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낼 수 없는 좌절감이나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실제 저는 촬영을 하면서 연기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는 배우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메시지가 그렇듯이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그런 따뜻한 연대감 같은 것들이 충만했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만나게 될 관객 여러분들께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해놓은 뭐 주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군가가 됐건 간에 남들이 모르는 상처나 고통, 절망이나 좌절 같은 순간을 본인이 원치 않지만 누구나 굉장히 깊게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많이 힘에 부치고 지치는 시기에 극장 오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따뜻한 조용한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센의 박판석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이정은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역할상 이제 목소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연기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목소리를 연기를 위해 준비했던 점이나 좀 에피소드나 이런 점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요즘에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잃은 연기를 한 배우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소리가 없는 걸 혹시라도 좀 관객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근데 잘 듣고 잘 반응하려고 했던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감독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후시에서도 되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낯설게 나오는 소리를 만들려고 결과적으로는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장면마다 많이 나오지만 필체를 만드는 일이 또한 저희가 소리가 없는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없는 순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필체도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 데일리 이재림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이제 주연 배우들 외에도 이제 김선영, 이상엽, 문정희, 김태훈, 조한철 등의 이제 많은 배우들이 많이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다른 배우분들 캐스팅은 어떻게 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이게 수사물이긴 한데 이게 추적극이 아닌 드라마 장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세 명의 주인공 중 이제 그 형사 역할인 현수의 시선으로 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따로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혜수 배우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캐스팅 역시도 김선영 배우님이나 문정희 배우님이나 제가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빨리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여쭤보면 김혜수 배우님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1:1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기다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선배님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한철 배우나 이상엽 배우 그리고 나머지 다 배우들도 저한테는 어쨌든 현수가 직접 가서 1:1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익숙하다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역할에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구했고요. 다행히도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빨리 전해주셔서 네, 그렇게 합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형사라는 직업이 남의 인생을 물론 범죄가 일어난 이유겠지만 들여다볼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수는 그 영화상에서 굉장히 베테랑이고 경력이 많은 형사인데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이 겪는 일 때문에 전과 같이 어떤 범죄를 다루는 어떤 접근이 아니라 자기
고통을 통해서 남의 상황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수가 그 사건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월간 플래툰 이준기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일단 감독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 보기 드문 여성극 형태의 진행을 띄었거든요. 근데 직장 상사까지 이렇게 가장 어떻게 벽으로 다가오는 직장 상사까지 여성으로 된 이유하고, 그리고 김혜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지금 캐릭터가 강렬한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이건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이정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사가 거의 없이 표정이나 눈 연기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여성 서사를 의도하고 이렇게 쓴 거는 아닌데,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캐릭터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성별까지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배열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객들이 이것을 여성 서사로 읽어주신다고 하면 이제 오히려 거기서 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막 의도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서 약간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감내하고 그걸 막 드러내서 광고하지 않는 것들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연히 여성이었고, 그 여성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명 때문에 어디서 질문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눈을 마주치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그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실제로는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목을 봤을 때 이미 뭔가 마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좀 운명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꼭 해야 될 이야기 같은 느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시기에 뭔가 그런 위로 같은 게 좀 간절했던 것 같고요. 현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죠. 감독님, 제작진, 배우들 모여서 많이 얘기하고, 또 촬영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의견 교류하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 이야기에서 현수를 포함해서 대부분 인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계산하는 모든 것들, 보여지기에 뭔가 자기적인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자라는 게 가장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극과 현수의 상황과 내면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상처가 있지만 저 역시도 좀 이렇게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그걸 풀어가면서 실제 제가 경험을 했던 감정 혹은 상황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정이랑 현수가 얘기하는 오피스텔 장면 중에 잠을 못 자는데 자게 되면 매일 악몽을 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실제 제가 1년 정도 꿨던 꿈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배역과 결과적으로는 좀 유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또 돌이켜보면 뭐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공연을 할 때 그 장애인 사지를 못 쓰는 장애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굉장히 오래된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에서. 사실 그 작품을 할 때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녹익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소리를 안 내고 소리를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내가 먼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되게 긴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건지, 네가 남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그 심정을 하게 된 순간부터 뭐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황수연입니다. 노정희 씨께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쉽지 않은 캐릭터를 또 맡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캐릭터에 임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20살이 돼서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쉽지 않다면 쉽지 않은 역할이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되게 마음의 상처가 실제로도 컸던 상태였어서 그 상처를 세진이로서 좀 승화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그 아픔과 상처를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싶다. 모든 걸 잃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표정과 그 마음을 좀 가장 잘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제 각오는요. 각오는 없고 그냥 잘 따라가고 싶어요. 선배님들의 뒤의 길을 너무 잘 해주신 거를 제가 부족하지 않은 후배가 돼서 잘 그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배우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데일리안의 홍종선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깊이 있는 서정 드라마, 서사 드라마가 아니라 서정적인 드라마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혜수 배우께 여쭙고 싶어요. 사실 나는 하나의 그냥 배우 김혜수이기도 한데 또 한국 영화에서의 분명히 역사 속에 역할이 있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영화만 해도 김혜수 씨가 있어서 이 영화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되고 사실 한국 영화사에 또 이런 서정 드라마가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자들 많이 나오는 영화, 남성 영화라고 안 하고 우리들의 영화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영화도 여성 영화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김혜수 씨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품을 택하고 연기를 할 때 아무래도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되어지는 좌표를 좀 의식을 하시는지 또 아니면 전혀 생각보다 그 반대로 그냥 또 하나의 캐릭터로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잘 봐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여성 서사를 다룬 서정극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들의 영화. 실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의미 부여를 받기도 하고 책임감을 부여받기도 하는데요. 막상 사실 배우로서 저의 실체는 제가 맡은 거 해내느라 바둥바둥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노정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김혜수 배우님이나 이정은 배우님처럼 여러 쟁쟁한 대배우님들과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살짝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교장 선생님 2명이 계신 양쪽에 살짝 처음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부담이 많이 됐고 그 부담이 그냥 부담보다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데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서 제가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부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처음에는 그냥 부담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고 배워나가고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고 감사한 작품이겠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질문 두 가지인데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면 이 주인공 현수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사연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어떤 이혼 과정이 그 아픔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이제 그의 아픔으로 정하셨던 이유가 궁금한데 그 영화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냥 아빠, 엄마, 아이가 있는 이런 가정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여자 주인공 모두가 각자 그 남자 가족 구성원들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픔을 겪는데 이러한 설정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배우분들께는 그 느끼셨던 유대감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 각 배우분께서 또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시는 서로와 했던 어떤 장면들 중에서 서로와의 호흡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한 장면씩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남자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두 여자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의식하지 못했다가 이제 같이 시나리오를 같이 고민하는 저희 제작자분들한테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저한테는 약간 자연스러웠는데요. 어떤 면에서 고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건 아무런 고통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매우 큰 고통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수 같은 경우는 이혼이 아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되게 괜찮은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싶지만 계속 무릎이 빠져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팔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일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가 주변에서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혼이라는 상황 그리고 남편의 불륜이라는 상황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상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상황인데 보통 아이들이 자기 신의 부모님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것조차도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네. 답변이 거의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네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됐어요, 감독님. 예, 그럼 배우님들 답 부탁드립니다. 서로와의 호흡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사실은 그 옆에 정한 씨가 계시지만
정은 씨랑 마지막으로 그 순천댁이랑 현수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서로의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비밀과 연대를 느끼면서 뭐 이런 씬이었는데 실제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저도 그 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은 씨랑 현장에서 이게 어떤 느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연기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정은 씨가 그 리어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이렇게 끌고 멀리서 오시는데 순천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왔을 때 순천댁인 정은 씨인 순천댁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가 촬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각자 따로 준비했다가 현장에 그냥 만나는 거였어요. 리허설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동안 손을 잡고 아무 말 안 하고 한참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현장에서 처음 경험하는 굉장히 좀 아주 특별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장면이 실제로 이제 완성된 저희 작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끼리는 무언가 정말 말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않은 너무 소중하고 완벽한 순간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개인적으로 김선영 배우에게도 너무 고마웠어요. 실제 민정을 연기한 김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덤덤하고 차분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현장에서 가장 에너지와 활기를 주신 분이고 정말로 촬영 때문에 현장에 있건 없건 그는 늘 현수의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민정, 선영 씨랑 함께한 현수의 공간에서의 씬도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보석처럼 훌륭하고 소중한 동료들을 발견했고 만났고 그리고 너무 값진 친구들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어서 네, 그것만으로 저한테는 너무 큰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일단 그 속에서 두 사람 다 큰 비밀을 안고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 장면에서 현수라는 역할을 맡은 혜수 씨하고 만났을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속에 있는 배역도 배역이고 또 배우로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둘 다 또 혜수 씨는 스타로서 50여 년을 나이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떤 그 시대를 같이 이렇게 살아온 위치는 또 달랐지만 그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그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왜 우리 뒤에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는 나이가 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정희 씨하고 만나서 어떤 새로운 삶 인생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들 그런 순간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게 제가 받은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정은 선배님하고 그
이제 같이 감정씬을 제가 찍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사실 그게 저는 연기였는지 그게 제 진짜 눈물이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너무 그 당시에 위로를 그 손 잡을 때 너무 위로를 받았고 그냥 눈빛으로도 너무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 그냥 저를 안아주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가장 행복했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연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밝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제 문정희 선배님과 했을 때 되게 신기하게 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내가 한순간 함께 지금 있고 그냥 내가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고 감사한 존재가 순식간에 들어서 너무 그때 당시에도 연기할 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톱데일리 최경철 기자입니다. 김혜수 배우님께 질문이 있고요. 그 시그널에 이어서 내가 죽던 날에도 그 경찰 연기를 워낙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소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어 보였고요. 경찰이라는 역을 이번에 제안받으셨을 때 소감하고 그리고 경찰 역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어제 그 드라마에서 시그널에서 그 차수연이라는 형사가 그래도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또 형사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직업이 물론 겹치지만 한 번도 이게 겹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차수연과 현수의 상황과 또 이야기에서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랐고 또 다뤄진 사건 또한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를 운 좋게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역할로만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일본 리웍스의 편집장 맡고 있는 영화평론가 정지욱입니다. 이정은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정은 배우님이 우리 노 배우님하고 호흡을 맞추시면서 굉장히 깊은 호흡을 맞췄을 것 같아요. 연기에서 보면 아까 노 배우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정은 배우님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노 배우님과 이정은 배우님은 이제 선후배가 되셨잖아요. 학교. 아까 그 교장 선생님 두 분 계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 겸 후배를 만든 그 기분과 그리고 한마디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험으로 따지면 저는 사실 무대에서 오랫동안 연기를 했지만 이런 영상 매체에 온 게 사실 불과 8, 9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친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했고 그리고 좀 어려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도움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목소리가 떨리죠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배우 이전에. 근데 노정희 배우가 맡은 역할에서 많이 아파하니까 그걸 좀 감싸 안을 수 있게 또 역할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됐다면 우리가 케미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조금 되게 재밌게 이야기 만드는 걸 좀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입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롭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경험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혜수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짧지만 그래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리를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여성 서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나와서 그 여성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안 붙고 우리들의 서사가 더 풍요로워지고 인물이 더 입체적이 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사실 이게 제 첫 상업 영화 데뷔작이어서 저의 첫 관객이시거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편영화 데뷔작 내가 죽던 날을 통해 사건 이면에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깊은 여운의 감성을 선사하셨습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현수역의 김혜수 씨, 무대 중앙에 서서 시선 정면 왼쪽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매 작품 변화무쌍한 모습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일상이 묻어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순천땡역의 이정은 씨, 무대 중앙에 서서 시선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강렬한 스인스틸러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대세 연기파 배우 이정은 씨는 무언의 목격자 수천대 역을 통해 신신의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진역의 노정희 씨, 마찬가지로 무대 중앙에 서서 시선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화계가 주목해야 할 차세대 배우 노정희 씨, 예기치 못한 상황에 힘들어하는 인물을 하게 그려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배우 3인 단체 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씨, 이정은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네, 시선 정면. 왼쪽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한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네 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시선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 바랍니다.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네, 무대 위에서 내려오시겠습니다.